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떻게 전화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오늘 지방에 좀 일이 있어서요. 예, 바쁜 게 좋은 거죠. 예. 예, 자,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LH 사태 후속 입법, 친일과 동급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또 청와대, 당정청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뭐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LH 사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적폐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 적폐 청산을 위한 이제 후속 입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4급 이상 공무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전체 공무원 9급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 이익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몰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헌법을 보면은 이 형법 불소급의 원칙이라 그래서 예,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 말은 범죄 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게 있는데요. 예, 정부 여당에서는 이미 친일 재산 기속법과 같이 소급 환수가 가능한 입법례가 있는 만큼 이번 LH 투기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 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LH 투기 연루자들을 동급으로 취급하겠다라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예,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 반부패 긴급정책협의회 여기서 이제 최종 법안이 이제 확정될 예정인데요. 예, 뭐 이번 LH 사태로 인한 민심 위반이 심각한 만큼 뭐 결국 정부 여당도 뭐 이 민심 위반과 그리고 이제 4.7 보궐선거의 악재로 작용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아마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국민 여론을 보면은 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 통과는 아마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과연 이 법안의 소급 적용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리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 부분은 또 계속 또 저희가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예,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수에즈 운하 나비 효과입니다. 그 이집트 그 수에즈 운하가 지난 23일에 사고로 인해서 그 통행이 불가하게 됐는데 그 지금 그 장기화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요. 대형 컨테이너선이 지금 운하를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파나마 선적인 이 에버 기브노, 선박 이름이 에버 기브노입니다. 이 에버 기브노가 지금 이제 자초되면서 이제는 수에즈 운하의 남쪽을 막아버려서 지금 양방향 모든 통행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예, 그 이제 자초 원인을 이제 처음에는 강풍이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집트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계적 결함 내지 이제 사람의 실수라고 합니다. 일단 그 수에즈 운하의 폭이 한 280m 정도입니다. 예, 280m인데 에버 기브노가 길이가 400m입니다. 그래서 비스듬히해서 아주 수에즈 운하를 아예 막아버린 거고요. 뱃머리가 이제 개방 모래에 처박혀버려서 아주 빼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이 에버 기브노가 22,000 TEU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산이나 인천항에서 보는 컨테이너가 20피트입니다. 예, 예. 이런 20피트짜리 이 컨테이너 하나를 보통 1TU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를 22,000개 선적할 수 있는 와, 말 그대로 참 초대형 메가 컨테이너선이고 대단한 사고 당시 컨테이너선이네요. 예 그렇죠. 예, 사고 당시에도 이 컨테이너 2만 개를 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양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거기 그래서 최근에 이제는 뱃머리 부분 이제 제방 쪽에서 2만 제곱미터에 상당하는 이제는 모래와 흙을 파냈고 총 22만 4천 톤에 달하는 이 엄청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제 9천 톤 가량의 평형수도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14대의 예인선이 투입됐고 여기에 미 해군 전문가들도 합류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 주가 중요한 게 이번 주가 이제 운하의 수위가 이제는 최고로 높아지는 이제 만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조니까 이때 배를 정위치시키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시간당 4억 달러, 약 4,500억 원어치의 물류 운송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그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당장 그 유럽에서는 베트남에서 가져오는 인스턴트 커피까지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교역량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1척 정도의 컨테이너선이 여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품뿐만이 아니라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운송까지 차질이 발생하며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수주 운하 그 양쪽에서 약 500척의 선박이 그 정체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다른 루트로 이렇게 이동하는 선박도 좀 있다고도 해요. 예, 그 수에즈 운하가 이제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게 그 유럽의 지중해와 중동의 이제 홍해를 바로 이 운하가 관통해주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에즈 운하의 등장으로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음, 이 수에즈 운하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로 돌아서 유럽과 아시아가 교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 길이가 그 이제 이동 경로가 수에즈 운하 때보다 무려 1만 킬로미터를 더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음, 1만 킬로를. 곧 다른 루트라는 것도 이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봉 항로인 건데요. 이 예. 부분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향후 운임비 자체가 높아져 이 제품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세계 경제에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음, 당장 뭐 세계 주요 해운 업체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는 현대상선이었던 곳인데요. 아, HMM의 주가가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향후 운임비 상승에 따른 수익 증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뭐 주주에게는 좋겠지만 세계 경제에게는 좀 악영향이지 않나라는 분석입니다. 참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또 터진 건데 좀 하루빨리 이 사고가 수습되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미얀마 피해 토요일입니다. 그 지난 27일에 미얀마 군부가 그 평화 시위 중인 시민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최소 11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또 알려졌습니다. 예,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지난달 1일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27일 그 사망자 수가 하루 동안 발생한 가장 많은 수입니다. 예. 특히 이날 사망자 중에는 5살짜리 아이도 있었다고 해서 더 충격인데요. 미얀마 인권단체인 이 정치범 지원 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수가 한 328명 정도랍니다. 예. 그런데 이번 27일 사망자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최소 430명 정도의 사망자가 군부에 의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예. 특히 이제 27일은 제76회 미얀마 군의 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군의 날처럼. 음. 그래서 이날 군부에서는 군인과 무기를 대거 동원해 아주 거대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힘을 가시한 거죠. 예. 특히 군 최고 사령관이 TV 연설에 나와서 안전을 해치는 폭력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현 상황의 책임을 아예 시위대 측에 전가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미국하고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국제사회의 비판, 또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미얀마 군부가 지금의 그 폭력 진압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이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정신적 지주죠. 예. 수치 고문이 이끄는 이 민주주의 민족동맹 이 정당이 국회 절대 의석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군부가 점차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 영향력을 이제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 쿠데타라는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 건데 네. 이미 뭐 쿠데타 당시부터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뭐 경제 제재 이런 부분은 예상하고 감수하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이제 군부의 권력을 원상 회복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특히 그 배경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의견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 미얀마 군의 날 기념 행사에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인도,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총 8개국이 외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음, 중에서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미얀마 군부의 이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에 동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내정 간섭이다. 왜 비난하냐라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상위 이사국이다 보니까 유엔 차원의 무슨 제재나 뭐 군사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이 많은데요. 네. 다만 미국이 이번 유혈 사태, 특히 이제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이제 무차별 총격에 대해 표-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도로 뭐 군사 작전이 이루어진다거나 유엔이 이제 미국 주도로 해서 이제는 제재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민간인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도 아마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얀마의 민주 진영과 또 소수민족 무장 반군이 이제는 소위 반군부 이제는 세력을 연대해서 무장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음. 그 경우에는 사실상 미얀마가 또 내전에 빠져든다는 점에서 또 한편 또 우려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죠. 우리 정부도 이제 미얀마의 그 군용 물자 수출을 금지를 하면서 그 미얀마 군부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그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군부 독재의 아픔을 극복을 하고 그 민주화를 이룩한 만큼 좀 하루빨리 미얀마의 이 사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